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닝 경마 해설 방송의 해찬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경영입니다. 2017년 3월 17일 금요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경마만 이제 끝까지 신경을 좀 쓰면서 사건들, 굵직한 국가 사건들도 이제 해결이 됐는데 이제 그 나머지 일들이야 이제 차차 해결이 되고 밝혀지겠죠. 저희는 경마를 밝히기 위해서 더욱더 연구를 좀 들어가야 될 시간이에요. 그리고 좀 이번 달, 다음 달 또 열심히 하다 보면은 5월 달이 또 5월 9일로 대통령 선거가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5월 3일, 5월 1일, 5월 5일 다 이게 지금 샌드위치로 공휴일이 지금 겹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시 공휴일로 정해져서 한 9일에서 10일 정도가 그냥 제가 볼 때는 이 휴가가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인데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 방송에서 대차게 한번 이기게 해갖고 좀 편하게 좀 쉬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좀 만들어 봤으면 하는 제 바람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번 주 박정희 의원 금요일 부산 경마 말들 잘 준비했죠? 예, 잘 준비했습니다. 네, 한번 방송 들어가서 대차게 한번 시작을 걸어보자고요. 자, 1경주 갑니다. 1000m 꼭 6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로 시작이 됩니다. 자, 박정희 의원. 네, 2번마 예스 레드입니다. 이번 경주를 보면 이제 신예 마필 내지는 이제 실전을 치른 지 얼마 안 되는 마필들인데 지금 주행심사 기록이 1분 05초대입니다. 근데 이제 특히 부산 경마는 주행심사 기록이 의미가 없어요. 주행심사를 뭐 적게는 2초, 많게는 뭐 5, 6초까지도 당기는 모습들을 부산 경마에서 많이 봤고 또 주행심사에서 뭐 1분 01초대, 02초대 뛰었던 말이 실전에서 03초, 04초밖에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이유는 부산의 그 말들을 조교를 함에 있어서 말들의 어떤 걸음 자체는 만들어서 나옵니다만 실전을 처음 치르면서 이제 적응력에 대한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역시 이 기록과 어떤 주행심사 기록하고 실전 기록이 상이한 그런 이유라고 판단이 되는데 예스 레드 같은 경우에는 1분 05초 때 주행심사였지만은 걸음 자체 상당히 좋았고 인코스 이점을 살릴 수 있을 만한 순발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재희 기수가 그 주행 심사를 받았습니다만 다실바 기수를 기승을 시킨데도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성원이요. 네, 저는 6번 옥단 여걸인데요. 자이마필이 작년 12월 달에 주행 검사할 때는 스타트 부분이 굉장히 좀 미흡한 부분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데뷔전 치를 때 스타트 능력이 많이 좋아졌고 분명히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었던 데뷔전이었는데 지난번에는 의외의 좀 졸전의 기록입니다. 그 이유는 자 일단 외곽 게이트에서 스타트부터 굉장히 좀 주춤하면서 다른 마필들보다 좀 힘을 많이 소진을 했고 아직 그 커가는 단계에 있는 망아지 티를 역력하게 보였던 지난 경주인데 자 이번에는 안쪽 게이트 내려왔고 새벽주기를 조성공 기수가 직접 담당을 하면서 굉장한 의지와 그리고 발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아진 모습 지난번에 아쉬움을 많이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주행검사를 가장 또 기록이 좋게끔 열심히 받아놓은 애는 외곽에 있는 11번 블레스 유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편성에서는 한번 열심히 타보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인데 그렇다고 이렇게 또 주행검사 또 잘 받았던 애들이 바로 무너질 수도 있는 게 부산 경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심은 좀 해야 되겠고요. 이건 부대 설명이고 제 추천만은 저도 배당이 좀 기대되는 말입니다. 4번 스피릿 우먼이에요. 주행검사를 11월 달에 포화주로입니다만 그래도 02초 때 받아놓고 행보가 수상해요 지금. 1000m 나왔다, 1300 나왔다. 공백 이후에 지난번에 1300 나갈 일도 없는 말을 가지고 1300 나와서 들어넣어 있고 이거는 뭔가 차후를 대비하겠다는 그런 말머리 같습니다. 그래서 4번 스피릿 우먼을 추천드릴게요. 자, 이 경주로 합니다. 1200m 꼭 6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성원이. 네, 저는 9번 스웨그라는 마필에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요. 자, 이 마필이 원래는 이 1000m 거리를 좀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출마 등록은 좀 떨어졌어요. 자, 1200으로 왔는데, 자, 이 마필이 우선 가장 좋은 건 아직 좀 겁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갈 수 있는 편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 마필한테는 굉장히 좀 유리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던 차에, 저는 오히려 1000m에서 떨어지고 1200으로 오면서 앞에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자, 마방 역시도 1200에 나왔지만 충분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정희 위원. 네, 3번마 배가 원입니다. 지난번에 아마 그 3월 3일 날 1경주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경주부터 바람이 상당히 불었던 마필이에요. 9번 게이트 김명진 기수인데도 불구하고 이 백년 손님이라는 충무에 붙여서 뭐 강한 바람무리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외곽만 돌다가 끝났는데 이 바람이 불었던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 상태가 많이 좋아졌었어요. 당시에 저는 뭐 추천을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김명진 기수부터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좀 안 된다고 이렇게 봤는데 역시 걸음 자체는 지난번부터 변화를 보였고요. 이번에도 좀 상당히 좋은 걸음인데 인코스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된다 판단이 됩니다. 예, 제 추천만은 7번 돌아온 구남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승부를 걸었어요. 안 건 게 아닌데 승부를 걸었는데 마지막에 직선에 채찍을 댈 때 말이 이제 외곽으로 삐지는 그런 이제 채찍의 반응을 제대로 못하는 모습 보이니까 아직까지는 망아지티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난번에 1600을 그렇게 란타를 맞으면서 통과를 했고 이번에 거리 1200으로 줄였고 강자 없는 편성이라면은 돌아온 구남이 한 자리는 차지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3경기로 합니다. 1300m 꼭 6등급 마필들 11도의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성원이 형. 네, 우선 저는 7번 우리들의 영웅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 우리들의 영웅이란 마필 입상권을 차지할 때 내용을 정확히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우리들의 영웅이 지난번에 포나인지한테 졌는데 포나인지는 이미 승급전을 치르고 이번 주에 출전을 합니다만 자, 우리들의 영웅이 지난번에 반마신 차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결과였고 자, 올라간 부담 중량을 덜기 위해서 이번에 정두윤 감량 기수인데 아직까지 좀 이 데뷔전을 치르지 않은 마필들과의 접전에서 그래도 경주 경호가 지난번 좋아진 발걸음이 있는 마필 우리들의 영웅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박정희. 네, 커크 미니스터라고 하는 마필입니다. 주행심사를 치르고 나서 데뷔전을 위해서 준비를 상당히 오랜 기간 열심히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지금 이 마무리 조교를 이제 데빌킹이라는 상위급 마필과 하는데도 데빌킹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걸음이 밀리지 않을 정도고 기본기가 좀 상당히 탄탄한 마필로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 8점 하방에서 데뷔전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남달랐다. 지난주에 마지막 경주 에이스 천복이라는 마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필이 이제 8점 하방의 마필이었는데 이 커크 미니스터도 상당히 좀 조교 패턴상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내용이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주행검사 때 제 눈에 딱 걸려 있었는데 연습 주행 때도 사토시 태워갖고 대충 갖다 후려대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 경주 때도 보니까 또 대충 타더라 이거죠. 아니 왜 이렇게 대충 타나? 말도 비싼 말을 가지고 말 딱 봤더니 말이 가격이 8천만 원대 말이에요. 그런 말을 가지고 지금 주행검사부터 지난번까지 대충 이건 뭐냐? 아직은 때릴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마방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갖다만 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딱 타는 거 보고서 대는 거 보고서 너는 다음에는 무조건 승부를 걸 타임이라고 제가 아주 찍어놓은 말입니다. 꽉 찍어놨는데 해필이면 편성이 여기에 와 있어요. 이 편성보다 더 센 편성이 나와도 제가 강하게 노리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해필이면 이 편성이다. 그렇다면 뭐냐? 인기만으로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이번에 승부를 봐야 될 타임으로 보여줍니다. 자, 4경주로 갑니다. 1600m 꼭 6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고요. 성원현이 오전장에 준비한 준메인 승부경주이기도 합니다. 자, 박정희 의견 한 마디 얘기하고 저도 한 마디 얘기하고 출사표 들어보죠. 네, 10번마 파인파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직전 경주에 좀 왔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전개상 좀 꼬였어요. 세계 랭킹이 좀 추입이 잘 됐었고 또 질주대장이 좀 워낙에 좀 앞선 전개를 먼저 서둘러서 하는 그런 모습에서 일단은 안쪽에 1번을 넘어서면서 이미 선두권을 장악을 한 결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조금 어정쩡한 선의권에서 조금 어정쩡한 전개가 됐는데 결국 이제 막판에 1마신 차이로 밀렸는데 파인파워는 지금 꾸준하게 걸음이 계속 늘고 있는 마필이고 외곽 게이트지만은 지금 안쪽에 빠른 발이 없기 때문에 외곽에서 역시 선두권을 직접적으로 장악을 할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제 추천만은 제가 지난번에 이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김종일 왜 태웠냐? 부담 중량도 높다. 그런데 마방에 상관이 없으니까 열심히 타겠다 그랬더니 바로 뒷박 후려치더라고요. 이번에 감량기수 다시 태웠어요. 스타일리시. 뭐 지난번에 맞은 뒷박이야 뭐 치료하면 되죠. 제대로 맞춰서 8번 스타일리시를 다시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님. 네, 말씀해주신 10번 파인파워 그리고 8번 스타일리시 저 역시도 좋게 보는 마필들입니다. 10번 파인파워는 제가 이번 주부터 이 부산 현장에서 오전에 출마 등록 끝나고 현장 속보를 진행을 하는데 자,
중심에 있었던 마필입니다. 파인파워 분명히 좋게 보는 마필이고, 8번 스타일리시 우리 당근 허찬진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이 스타일리시 역시도 좋게 보는데, 자, 이번 경주 1600m 국산 6등급입니다. 자, 여기를 나오려고 3주 전부터 준비한 마필이 한 마리 있습니다. 자, 1600을 나온 이유는 스타트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짧은 거리에 가면 스타트가 빠른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기 힘들다. 자, 이번 경주를 3주 전부터 준비하고 3주 전부터 성원이 체포해 놓은 마필입니다. 그 마필 강하게 한번 노려보기 위해서 준메인 승부처로 준비해 놨습니다. 네, 4경주 성원이 준비한 준메인 승부. 네, 3월 17일 금요경마 박정희의 메인 승부 5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를 보면 이제 안쪽에 KT 2점을 가지고 있는 1번만 남양 퀸, 그리고 이제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10번만 대호 축제 두 마리 우선에 이제 휘황했지만은 데뷔전에 우리가 육룡이 바로 이제 한구라 해드렸던 그런 마필인데, 육룡이, 그리고 이제 4번 빅토리 브라운, 3번 엔터웨이킹, 이런 순서로 인기도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번하고 10번 두 마필이 조금 더 좀 많은 인기를 보일 텐데, 자, 제가 새벽 조교 때 조교 모습을 보니까 이 박정희가 지금 17년째 조교 관찰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지난주에도 이제 좋은 결과가 있었고, 골수팬 여러분들은 이제 박정희가 조교 위주로 조교 말을 관찰하면서 이제 마필의 상태라든가 조교 패턴들을 이제 판단을 해서 제가 그 예상을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을 텐데, 이 두 마리 중에 이제 박정희 눈에 이제 걸렸습니다. 한 마리가 지금 안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그게 틀릴 때도 있어요. 박정희가 경마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박정희 눈에는 이제 분명히 걸렸어요. 한 마리가 지금 안 좋습니다. 한두 완전히 제낄 생각이고, 이 도전마 중에 일단 뭐 육룡이라는 마필은 좀 뒤로 하고요. 휘황 마필인 육룡이라는 마필 뒤로 하고, 도전마 중에서 지금 딱 걸린 마필도 한두가 있습니다. 딱 걸렸어요. 이 마필이 지금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는데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간단하죠. 지금 안쪽에 지금 1번과 10번 중에 한두 빼고, 한두는 당연히 강하게 보겠죠. 그리고 이제 도전권 마필들, 좀 덜 팔리는 마필 중에 이제 한두, 그리고 이제 육룡이도 이제 배팅권에 가져갈 생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렇게 하면 세 두죠. 그리고 이제 복병 마필 한두까지 엮어서. 역시 고경주의 핵심은 팔리는 말, 대끼리 팔리는 말 중에서 한두는 이유를 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걷어내고 들어간다.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경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경주 갑니다. 1000m고요. 혼합 4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성원이. 네, 전 7번 도쿄 블루라는 마필입니다. 주행검사를 받고 지금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인데요.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 깜짝 좀 놀랐습니다. 스타트 나와서 그냥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 당연히 제가 부산까지 가서 확인을 해봐야죠. 도대체 이 마필의 정체가 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제 숙명이기 때문에 또 열심히 갔다 왔는데, 자, 마방에서도 역시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자, 이 도쿄블루를 딱 보면 이름이 사조 마필의 뉴욕블루, 그리고 홍콩블루 이런 마필들이 분명히 생각날 겁니다. 그런 마필들보다 기대치가 높다면 데뷔전이지만 저는 충분히 좀 가능하겠다라고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네, 상세한 설명했고요. 자, 박정희. 네, 1번 얼음공주입니다. 지난번에 사실 저희 얼음공주가 조교 때 제가 볼 때는 조금 좋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어떤 주행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었는데, 역시 1000m의 사토시 기술의 단독 선행이다 보니까 그대로 좀 와줬다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지난번에 예상에서 배제를 하고 들어갔었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사실 후회가 없는데, 지금 얼음공주를 이번에 상태를 보니까는 지금 공백을 조금 두고 나왔어요. 2월 3일 날 나오고서 지금 한 7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말이 좀 완벽하게 좀 더 좋아져서 역시 휴식이 좀 보약이 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2위를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우승까지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번 6경주가 지금
우리 양쪽 두 위원이 얘기했던 두 마리하고 그다음에 사토시 기스가 기사는 3번 타이거 슬램하고 3파전 구도로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이거 슬램 같은 경우는 유현명 기수가 탔던 말을 얘가 얼음공주로 오고 얼음공주의 사토시를 타이거 슬램이 갔어요. 바깥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파전 구도로 팔릴 텐데 아무래도 1위 앞에 더 갖다 대기가 편하겠죠. 게이트가 1번 게이트고 그러면 137 팔리는데 이거 뭐 3두를 다 갖고 가서는 환수가 안 나오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유현명 기수의 선택을 유현명 기수가 예전에도 이 얼음공주라는 말을 탔기 때문에 그 선택을 믿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도쿄블루의 강공을 기대하면서 제 추천마 한두는 뭐 3을 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곽에는 11번 대왕봉 역시 이것도 사토시가 탔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좀 무리하게 나가다 보니까 깨졌는데 이번에는 참고 가면서 뭔가 모색을 할 겁니다. 한 발을 쓰기 위해서 조성공 기수가 또 그냥 타는 기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2017년 3월 17일) 금요일 부산 7경주입니다. 거리 1600, 국 5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어 있고요. 당근호선이 준비한 부산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입니다. 자, 제가 제주 경마에 이어서 연타로 때려내겠다. 지난주 금요일도 그런 공식하에 때리고 엎어서 상황 자체를 만들었는데 오늘 금요일도 역시 그 상황을 연출할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입상을 했고 또 입상 근절에 온 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한 7, 8두가 싸우는 그런 경주예요. 제가 지난주 준메인 승부 때도 얘기했죠. 팔리는 인기마 6두에서 5두, 4, 5두를 잘라내겠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공식하에 다 돌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승부를 볼 마필 쪽으로 한탕을 제대로 찍는데 그게 배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당에 노림수를 두고 3두 압축 구도로 가는 대신 인기 마필로 대두될 바람 부는 말들을 다 전부 도려내고 정확한 승부를 걸겠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동참하시고 제주에서 찍고 부산에서 찍고 상황 자체를 만들어 보자고요. 자, 부산 7경주 허찬일의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입니다. 경마판의 정보대장 성원입니다. 자, 2017년 3월 17일 금요일 성원의 메인 승부처는 부산 8경주입니다. 1300m고요. 호남마 4등급 총 12마리 출전을 합니다. 자, 우선은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실 지금 방송을 찍는 입장에서도 몸이 정상이 아니에요. 제가 부산을 갔다 왔는데요. 정말 이악 물고 함께 하신 분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절대 소홀하지 않았고요.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고 어느 때보다도 못지않게 준비를 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부산 8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삼았는데요. 자, 여기에 딱 보면 액면으로 보이기에도 인기 마필들, 지난번 잘 뛰었던 마필들이 당연히 인기만데 자, 이 인기 마필들 중에 내용이 좀 불안한 애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비해서 상태가 굉장히 좀 안 좋다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인기마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게 좀 답답한 노릇이긴 한데요. 반대로 생각했더니 저는 오히려 배팅 찬스가 왔다라는 판단이에요. 분명히 불안한 내용을 가진 인기마가 배당판에 바람을 잡아주면서 자, 그 배당이 현저하게 떨어질 때 저는 더없이 고맙다는 판단입니다. 반면에 인기도에서는 하염없이 밀려있는데 정말 제가 이번 출마 등록장 앞에서 꼭 출마에 성공했으면 다른 마필이 좀 안 나와서 이 마필이 꼭 들어갔으면 하는 마필이 딱 붙어서 출전을 합니다. 그 마필의 상태, 내용 모조리 체크해놨습니다. 그 마필을 놓고 들어가는 메인 승부처예요. 불안한 인기 마필들 모조리 걷어내고요. 내용 좋은 노림수 마필을 아예 충마로 놓고 배당과 가능성을 동시에 공략하겠습니다. 자, 8경주 메인 승부처 성원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한구라를 기원하겠습니다. 9경주로 갑니다. 거리 1300m 국 4등급 핸디캡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성원이요. 네, 제 외곽 게이트에는 11번 끝판 에어로입니다. 역시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의 외곽 게이트. 과연 이 마필이 얼만큼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저 역시도 궁금한데요. 저는 충분히 통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마필에 대한 마방의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부터가 중요한 안건인데요. 자, 원래는 이 마필이 지금 지지난주부터 사실 출마를 할까 말까 고민을 때렸던 마필이에요. 등록이 돼 있는 상황에서 출마를 미루고 미뤘던 게 바로 끝판내로의 현실입니다. 자, 그 이유는 조교 때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리고 승군전을 겨냥한 준비가 덜 돼 있어서 주기를 미뤘습니다. 자, 주기를 미루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완벽하게 올라왔다는 내용인 만큼 11번 끝판내로를 믿어보겠습니다. 네, 박정희. 네, 이번 순간의 법칙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저희 방송에서 추천을
성원 의원이 아마 해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 당시에 입상을 했었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이 순간의 법칙의 이제 말 상태가 굉장히 좋다. 지금 발놀림 자체가 좀 굉장히 빨라지면서 이 마필의 어떤 그 상태 자체가 좀 분명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안드레아 기수가 이제 말이 좀 끌고 나갈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말한테 끌리지 않고 차분하게만 좀 말을 믿고 타면은 분명히 또 순간의 법칙이 좋은 결과를 내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임금한 마방에서 6번 영광의 헌터하고 8번 미스블루를 두 마리를 냈는데 뭐 그나마 정상적으로 초초주게 나오는 애는 영광의 헌터고 공백을 좀 갖고 나오는 애들이 미스블루인데 사실 요즘 부산, 서울, 제주 할 것 없이 공백 이후에 나와서 덜 팔리는 애들이 거의 다 때려먹는 그런 상황들로 경주를 연출하고 있어요. 근데 조교 때 본다면은 6하고 8이 이제 같이 병합을 할 때 보면은 아무래도 제 느낌에는 6이 훨씬 더 좋아 보여요. 근데 다만 6의 단점이 뭐냐면은 얘는 모래를 맞으면 안 됩니다. 모래를 안 맞게 타면은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데 안쪽에서 지난번에 이 조인공 기수가 이 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모래를 맞다 보니까 그냥 허부적거렸던 거고 김도영 기수는 귀신같이 알고 있으니까 모래를 안 맞게끔 시종 외곽을 돌더라도 외곽을 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래를 안 맞게 된다면 6번 영광의 헌터에 빵수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라스트 식경주 갑니다. 2000m 2등급 핸디캡 14두의 접전구도고요. 마지막 제가 준메인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위원들의 추천만 한두씩 들어보죠. 자, 박정희 위원. 네, 4번 매치파워입니다. 주중에도 이제 텍스트를 통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이 매치파워의 지금 말 상태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미 뭐 1800m를 뿌듯이라는 마필과 경합하면서 이제 막판까지 7마신차, 3차항마랑은 7마신차. 결국 이제 당시에 2위였습니다만 뿌듯한테 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뭐 막판까지 뭐 코싸움을 하면서 충분한 근성을 보였는데 이번에 보니까는 이제 훈련 강도는 더 끌어올렸고 상태도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2000m라는 경주거리가 이만필한테 뭐 전혀 나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4번과 매치 파워는 이번에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걸로 기대가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성원이요. 네, 저는 11번 질주의 신인데요. 지난번 질주의 신의 페인을 정확히 좀 알아봤더니 이 마필이 다른 마필과 부딪히면 굉장히 좀 흥분하는 스타일이네요. 그러면서 이호식기 기수가 끌려나가면서 1800이라는 거리 제대로 된 능력 발휘가 안 됐다는 판단인데요. 자, 이 마필을 아직 잘 알고 있는 조성근 기수라면 지난번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식경주 양쪽 위원들이 추천한 말들 한 마리씩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번 식경주로 준메인으로 마감을 하는 이유는 지난번 경주 타고 나서 제가 이 속이 시커멓게 파인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제 뚜껑을 또 열리게 만들어놨다는 얘기죠. 속이 시커먼 정도면 어떻게 시커멓겠습니까? 돈질한 놈이 안 가면 시커매지는 거죠, 속이. 그러다 보면 몇 번 그러다 보면 잿더미가 돼요, 또 속이. 그런 말들만 체크해놨다가 다음에 승부로 가는 경우들이 제가 많은데 그런 말이 효전하고 있고 또 지난번 경주 때문에 인기마로 팔릴 말들 입상을 해서 인기마로 팔릴 마필들이 지금 몇 조가 보이죠? 그런 애들은 제가 또 정리해 나서겠습니다. 그 정리에 또 제가 주특기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무리를 그렇게 정리를 하고 정확하게 때려서 상황을 내도록 할게요. 자, 토요일, 일요일 준비도 많이 했는데 저희가 금요일도 이렇게 정성껏 풀어드린 마방 갖고 다시 연구를 또 보충을 하시고요. 좋은 결과들을 가지시고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3월 17일) 금요일 제주경마 위닝경마 해설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인들이 다 떠난 제주도를 지키고 있는 신사고 위원 지금 불러보겠습니다. 신사고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의 신상호입니다. 예, 대륙 짱깨들이 다 떠나서 제주도가 좀 조용하죠? 예, 오늘부터 전면 물론 간혹 가다가 중국인들이 자기네들 개인적으로 오는 건 안 막는 거죠. 이 단체 관광만 지금 막다 보니까 이 대규모의 이런 집단들이 없는데 아주 시내가 한산하고 최근에 계속 지난주에도 그랬고 아무튼 3월부터 일단 관광객들이나 이 대형 버스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좀 시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상쾌해지긴 했어요. 지금
그쪽에 관광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너무나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뭐 좋다고만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예전에 비해서 많이 한산해진 정말 지금의 제주도 여행을 오시기에는 정말 좋은 시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예, 저는 좀 그게 올해 좀 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왜냐면은 여름에 갔을 때 사람들 좀 없는 가운데서 제주 경마도 좀 하고 오랜만에 제주다운 제주를 좀 만끽해보고 싶은 생각이 제가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역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경제 상황으로 놓고 본다면은 타격은 있는 건 있는 거니까. 하긴 뭐 근데 저희가 뭐 사실 그 예전 제주도도 그렇고 그 떼국 애들 때문에 먹고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른 나라 관광객들도 유치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거고요. 자, 김홍곤 기수가 상시심이 걸려 있죠. 예, 지난주 금요일 일경주였습니다. 모바일 경주였는데요. 성악창가라고 지금 휴양 갔다 와서 이 복귀전을 하는 말이었습니다. 뭐 경주 내용을 보면 뭐 초반 출발이 잘 나왔습니다만 다른 말한테 선행을 뺏기면서 약간 좀 양보하면서 초반부터 제어를 했고 너무 과도한 제어를 하다 보니까 뭐 선행말 출발이 가장 빨리 나왔음에도 중후미권으로 밀려났고 직선에서도 좀 밖으로 외곽으로 빼서 추진을 한다는 게 너무 크게 나가다 보니까 좀 과도한 말머리가 있지 않았는가. 근데 좀 재밌는 부분은 이게 금요일 일경주인데 금요일 날 재결 심의사항에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 토요일 날 심의를 열어보니까 이때 금요일 경주가 추가가 된 겁니다. 이거는 약간 좀 금요일 날 그 경주를 보고 뭐 누가 좀 약간 민원이라든가 좀 다른 분들이 약간 좀 어느 정도 좀 항의 전화를 해서 항의의 메시지가 있다 보니까 그걸 또 뒤늦게 토요일 날 반영한 게 아닌가 하는 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무튼 김홍권 기수가 참 여러 사람을 지금 몰고 오게 하고 있는데 또 이번 상시심이 그 전에도 보면 면허 정지까지는 아니었고 최근에 약간 좀 뭐 기승정지 며칠 이 정도만 빠져나갔는데 과연 이번에도 좀 면허 정지 처분 없이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가는 부분이네요. 예,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꼬리가 길면은 밟힌다라고 얘기했죠. 제가 저희 방송에서 매번 얘기를 했던 기수예요. 김홍곤이. 서울에는 지금 임기원이가 3개월 면허정지 받은 마필 갖고 문세영 기수가 그 말을 갖고 승군전의 최외곽 게이트에서 여유있게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더 번거지가 나 있어요. 지금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임기원이가 지금 이 서울경마장에 3개월 이후에 와도 지금 뭐 테러를 당할 그런 느낌까지도 받고 있는데 제주경마에서 유일하게 가장 눈에 띄게 그렇게 승부를 좀 덜 갔던 애가 사실은 이 홍건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시심의 결과에 좀 주목을 좀 해야 되겠고 그 얘기는 또 토요일 날 좀 더 하죠. 네네. 예, 그리고 지금 이번 주 경마 끝나면 최고검사 들어가죠. 네네. 최고검사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뭐 예전같이 말들을 좀 굶겨서 이렇게 뭐 빼고 이럴까요? 아니면 정상적인 승부를 하고 최고검사를 보고 나갈까요? 일단은 뭐 지금 굶기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게임 수 자체가 지금 점점 이 제주마 경주 위주로 가다 보니까 앞으로 전면 제주마 시행이 지금 몇 년 안 남았기 때문에 한라마 같은 경우에는 해년마다 경주 수를 줄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라마 같은 경우에는 등급도 지금 상당히 폭넓게 지금 쓰면서 좀 많은 적체된 말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지금 등급도 줄였고 좀 게임 수도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굳이 뭐 힘겹게 최고 검사를 꼭 합격시켜야 되는 또 그런 분위기는 아닌 그런 흐름입니다. 최근에 보면 뭐 게임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의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아무튼 일단 그래서 이번 주에 보면 특징이 키가 큰 말들은 일단 무조건 나옵니다. 그런 또 내용도 있기 때문에 억지로 나오는 말들 키가 커서 이런 말들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경주별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400m 일경주 3세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어 있고요. 자, 신성호 의원 추천마부터 내죠. 예, 그 10번마 제1교란 말입니다. 이 말이 보면 지난번에 휴양 갔다 와서 바로 입상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 이 말이 좀 주행도 안 좋았고 휴양 갔다 와서 12주 만에 출전이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감각이라든가 이런 컨디션 100%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 경주를 보더라도 늦출발이 됐는데도 마지막에 끈기를 발휘하면서 올라왔던 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또 김홍권 기수인데 또 사실은 원래 문현진 기수가 이 말에 좀 기승을 했어야 했지만 문현진 기수가 이번 주 금요일 날 기승 정지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소속주의 김홍권 기수가 기승을 하는 것 같고요. 이 말이 그래도 혈통도 괜찮은 말이고 좀 휴양 갔다 와서 한번 적응을 하면서 이번 주에는 뭐 상당히 파워감이라든가 상태에 많이 올라온 느낌이 있기 때문에 10번 게이트에서 오히려 추임력을 발휘하기에는 오히려 400m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말들이 더 뒷심 발휘하는 그런 조건이 좋기 때문에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예, 게다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상시심의의 그 지금 눈초리들이 아무래도 쬐고 있으니까 뭐
여기서 승부를 안 걸고 뭐 빠지면 갈대니가 보도 한참 분 걸 거니까 1경주부터 좀 신경을 좀 잘 써서 김홍곤 기수가 이번 주 어떻게 나갈 건가를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직전에 어느 정도 인기를 끌었는데 승부가 좀 다소 약했다고 느껴지는 말이 1번 쾌속 충전인데요. 얘는 컨디션 어때요? 감량이 좀 있고. 예, 이 말도 지난번에 뭐 최근에 오랜만에 좀 경주 띄엄띄엄 나오면서 좀 컨디션이 불규칙한데요. 전형적인 400m 전용 말입니다. 400m에 맞는 말이긴 한데 김한남 기수라서 이 친구가 전에 400m에서 또 방심패로 기승전기 열흘도 먹었고 항상 좀 400m에서 마지막 추진몰이가 약점이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 신흥 기수들, 김영준 기수도 여기 인기말 타고 나오는데 아무튼 이 신흥 기수들이 400m 인기말 타고 나오면 약간 좀 불안감이 있긴 해요. 어쨌거나 1하고 9가 뭐 400m 전용 말들이고 감량들이 있기 때문에 눈에 좀 띄는 그런 상황인데 19 컨디션은 뭐 문제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예, 상태는 나쁘지 않고요. 9번은 근데 휴양 말인데 주행 심사에선 좋았는데 또 만약에 훈련에서는 또 옆에 혼자 다른 말과 어울리면 잘 뛰는데 또 혼자 갈 때 또 약간 악벽도 보이고 9번은 좀 까다로운 말이라서 이거 김영준 기수가 과연 뭐 이런 심정이 듭니다. 지금. 예, 어쨌거나 신사고 의원은 10번이고요. 저는 1번 계속 충전을 지난번에도 추천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데리고 갑니다. 자, 제주 2경기로 갑니다. 900m 3세 이상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어 있고요. 자, 신사고 의원. 예, 3번은 환희타임인데요. 환희타임이 지난번 경주는 한 단계 위의 레벨인 600점이냐, 상위 레벨의 점핑 출전을 했던 겁니다. 좀 강한 편성에서 이 걸음을 늘려갔던 내용이었고, 이 말이 좀 900m 이런 경험이 없긴 하지만, 최근 주행 습성을 보면 추입으로도 뭐 곧잘 올라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다른 말들이 거의 다 지금 짧은, 앞에 산을 가서 죽는, 이런 습성의 말이다 보니까, 중반 이후에 페이스 안배할 수 있는 3번 같은 경우가 오히려 900m 경주라면 좀 더 유리함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제 추천말은 8번 황희명성입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김홍곤 기수가 탔던 말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그때 인기 1위였습니다. 그리고 400m이기 때문에 뭐 의심들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앞에 나가서 서버려요. 앞에 나가서 서버리게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좋은 기수가 또 김홍곤 기수입니다. 만금산의 앞장법. 제가 한 달 전인가요? 그 앞장법을 보고서 기가 막혀서 제가 그야말로 쓰러질 뻔했는데 그 말이 지난주 저희 방송에서 얘기했다시피 부단 중량을 67을 받고도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타길래 그렇게 타냐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특종으로 지금 김홍곤 기수는 가 있습니다만 저는 황희명성이 지난번에 조금 이상하게 탔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앞에 나갔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건 저는 냄새가 좀 난다라고 보여지고요. 신사모님 한 마디만 더 얘기하죠? 예. 그 휴양 갔다 와서 지금 부진한 말이 이번은 엄지공주가 있는데 지난번도 보면 너무 지금 오랜만에 뛰었고 몸도 좀 무거웠던 말이었는데 이번에 훈련 때는 많이 좀 옛날보다 좀 몸도 가벼워졌고 좀 주행 의지 이런 부분이 많이 좀 나아진 모습이 있기 때문에요. 이번이 지난번에는 좀 상태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좀 훈련도 부족했고 하지만 한 번 경험을 했고 이번에 훈련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번이 좀 변화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복병권 말로 관심이 갑니다. 예, 저도 이번에 대한 내용을 좀 들었는데 어차피 좀 겹치네요. 정상주기에 온 2번 엄지공주 신경을 좀 쓰시면 되겠습니다. 제주 3경기로 넘어갑니다. 800m 제주 4세 이하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제가 먼저 추천말을 내죠. 뭐 지난 두 번의 경주 400m, 900m 상당한 선두력과 탄력을 보였던 7번 원동 히트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뭐 걸음이 아직 보여줄 게 더 있다라는 느낌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원동 히트가 한 번 더 연타를 때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해서 7번 원동 히트를 추천을 드리겠고요. 신사고 위원한테는 이제 같이 가야 될 마필들이 이제 보면은 비슷비슷한 말이 4하고 6이에요. 보리달마하고 행복의 문이 비슷비슷한데 요 두 마리의 평가하고 어느 놈을 더 세게 보는지를 물어볼게요. 예. 뭐 둘 다 최근에 훈련과 상태 좋은 편인데요. 4번마 보리달마가 사실 보리달마도 지난번에 레이스가 있었는데 준비했던 경주가 이 원동이 투와 보리달마 같은 경우에는 출전을 준비했던 경주가 있었는데 그때 출전 두수가 없다 보니까 그 레이스가 취소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출전 주기가 늦어진 그런 상황인데 보리달마도 지금 한 달만에 나오고 있지만 꾸준하게 훈련이 됐고요.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이 구구절절이란 말이 상당히 능력 말입니다. 그 말을 위협할 정도로
지금 휴양 갔다 와서 더 변화를 된 모습을 보였고요. 이 말이 원래 혈통도 좋은 말이에요. 뭐 광명으뜸, 뭐 한라명성 이 정도로 지금 기본적인 혈통도 좋고 지금 마필 가격도 아주 비싸게 구매를 했던 이런 말이기 때문에 마방에서도 좀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뭐 최근에 훈련 강도라든가 상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6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혈통으로 그렇게 뛰어난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번에 좀 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9번 검은 야망의 취입이 먹혀 들어갈 수는 있을까요? 혹시 800m? 이 빠른 레이스에 대해? 예, 9번도 아주 열심히 뛰는 이런 습성인데요. 이 말 자체가 좀 왜소한 말이고 좀 약간 좀 체형 자체가 그렇게 큰 발전성은 없는 말이고요. 뭐 그냥 열심히 뛰는 말 자체가 그냥 아주 외곽을 돌면서 열심히 뛰는 이 정도의 습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워낙 지금 4번, 7번 앞에서 빠르고 뭐 뒷심도 있는 이런 말들이 있다 보니까 9번에서 약간 좀 전개는 쉽지 않겠나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자, 허찬진 7번 원병 히트 추천드리겠고요. 신사고에는 보리달 말을 좀 강력하게 봅니다. 자, 제주 4경기로 넘어갑니다. 1000m 한라마 2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어 있고요. 자, 신사고위원 추천마 먼저 한 마디 되죠? 예, 4번은 성공비행인데요. 성공비행이 지난번 최근 한 2번 정도 게임에서는 사실 약간 좀 다리가 안 좋았는지 훈련을 좀 약하게 시켰어요. 가볍게 몸만 풀고 좀 훈련을 했던 좀 그 정도의 훈련이었는데 이 말이 보면 최고가 상당히 큽니다. 아마 좀 물론 뭐 키는 재봐야 됩니다만 최고 오버가 예상되는 그런 말이고 이번에는 뭐 마지막을 각오하면서 뭐 훈련을 했는지 아주 전보다는 아주 강조교로 좀 말을 바싹 만들어놨고 최근에 보면 편성도 셌고요. 이번에 훈련과 뭐 이런 모든 조건이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4번이 아마 많은 인기를 모을 거예요. 뭐 4번도 이번만큼 또 실망시키지 않을 정도로 준비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간다 그러면 또 배당판이 움직여지는 집이니까 당일날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제 추천만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번 주는 김홍근 기술 한번 주목을 좀 해보겠습니다. 상시심의에 걸려있는데 어쨌거나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안 탔을 경우는 뭐 사후 조치들이 잘못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추천. 사실 김홍근 기수가 타기는 또 기가 막히게 잘 타는 기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만 인기만만 입상을 못 시키느냐 고민해볼 부분입니다만 보병마로 배당 내는 데는 기가 막히고 또 최저 배당을 또 본인이 보병으로 또 깨는 경우들도 많고 그러면 기술술이 무조건 좋은 거거든요. 그거는 성장주입니다. 지금 2번 경주 모두 착순권 밖으로 좀 벗어났습니다만 상대들이 뭐 마두금, 명품의빛 이 정도의 편성이라면 여기서 충분히 해볼 만한 전력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편성으로 볼 때. 게다가 안장까지 한번 김홍곤으로 바꿨다면은 성장주를 좀 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승급전을 맡고 있는 마필들 중에 이제 뭐 다른 말들은 걱정이 안 되는 1, 2, 3 중에 어떤 말이 좀 낫습니까? 예, 일본어 트윈아트가 그래도 연속 나오면서 이번에 이 말이 연속 출전을 준비하면서 아주 길게 좀 감량 위주로 좀 길게 돌렸는데 지난번에 또 역시 휴양 갔다 와서 뭐 좀 마방 이동도 있었고 그런 적응도 괜찮았고요. 1번 게이트에서 다시 한번 또 선행 나갈 수 있는 또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1번은 좀 더 좀 뭐 조건에선 유리한 말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주 5경주입니다. 800m 제주 3세 이상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고요. 자, 이번 경주는 신사고 위원이 준비한 제주 메인 승부 경기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이번 주 경마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이제 휴양 이후에 나온 마필들 컨디션을 좀 잘 알아야 이제부터 마필들을 맞힐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런 말들이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5경주도 아마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신사고 위원이 공백 이후에 나온 마필들 컨디션을 잘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메인을 잡은 것 같은데 한번 출사표를 들어보죠. 예. 뭐 설명하신 대로 정말 여기는 또 휴양 말인 3번만 9억불 또 아주 상당한 능력 말인데 지금 이 말이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핸디 때문에 약간 좀 변수가 있는 조건이고요. 또 마방 이동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또 현장에서 다시 한번 이 상태 변화를 봐야 될 말이고 이번 경주 조건과 보면 밑에서 올라온 말과 뭐 기존의 상위 레벨에 있던 말들 간에 좀 대결 구도를 볼 수 있겠는데 일단 밑에서 올라온 말들이 좀 경쟁력 있는 말들이 몇 마리 있습니다. 이런 말들 좀 관심을 가져보고 싶고요. 핸디 변화, 뭐 이런 경주 조건에서 딱 800m에 어울릴 수 있는 이런 말들이 몇 마리 있기 때문에 이런 복병권 말들 위주로 역시 좀 중배당 쪽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추천 경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바람 잡는 말이 아닌 승부로 걸어서 들어올 수 있는 말로 배당을 한번 노려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오경주 신사고위원회 제주 메인 승부경주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요.
2017년 3월 17일 금요일 제주 6경주입니다. 거리 900m, 제주 3세 이상 핸디캡 12대 접전구도 당근원창이 준비한 제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경마 때 오전장, 중반장, 후반장까지 상황 자체를 완벽히 만들면서 있는 대로 다 쓸어 담았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게 부산 준메인 승부 경주에 이은 제주 메인 승부의 원틀, 중고배당 원틀을 연타로 때렸기 때문에 대상황을 만들 수 있었던 건데, 오늘 금요일도 그 법칙을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죠. 제주 6경주에 이은 부산 7경주 연타 제주 부산 메인 승부를 들어갑니다. 지난주 제주 경마 3도 압축 구도로 상황 자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중고배당 막건 한 방을 때려냈기 때문에 오늘도 그 법칙에 이용해서 역시 한 방을 때려야 될 거예요. 바람 잡는 인기말을 뒤로 돌려내고 3도 압축 구도로 중배당 막건에 우선 포커스를 맞추면서 한 방을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복병마로 대두될 수 있는 마필, 또 여긴 또 작전이 걸릴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 작전까지 읽고서 들어가서 한 방을 중배당으로 뽑아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주 6경주 당근원찬일의 제주 메인 승부입니다. 자, 제주 7경주로 넘어갑니다. 거리 1610m 한라마 2등급 핸디캡 12의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자, 신사구 위원 추천마가 있다면요? 예, 또 김홍건 기수네요. 7번마 명품의 빛인데, 사실 예전의 느낌은 약간 좀 뒤가 약하지 않았나, 좀 뒷심이 없지 않았나 싶었는데, 최근에 말도 많이 성장을 했고, 마체 자체가 지금 벌어지면서 말이 성장하고 좋아지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지난번, 최근에 좀 단거리 유지해서 선전을 했던 내용이 있긴 하지만, 꾸준하게 훈련과 이런 준비 내용, 이 컨디션이 아주 좋은 편이기 때문에, 7번마 명품의 빛. 최근에는 선행도 아니고, 좀 선입형 취입으로도 다양한 각지를 타더라고요. 아무튼 7번이 최근의 훈련과 상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좀 늘어난 거리지만, 역시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예, 제 추천마는 외곽에 있는 9번 힘나래입니다. 역시 이제 2월 10일 날 경주까지만 해도 이렇게 센 느낌은 못 받았는데, 지난번 경주 때 타니까 지금 출전하고 있는 철사장 황금 포인트하고 탈 때, 고수하고 바람의 빛이 못 뛰는 말들이 아닙니다. 마신차가 좀 크게끔 3착을 왔습니다만 걸음이 죽는 걸음이 아니에요. 3착이 왔어도. 그래서 김준호 기술의 안장 변화를 좀 줬다면은 포인트를 좀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9번 힘나래를 추천하겠고요. 자, 한두만 더 추천해보죠. 신사고 위원. 예, 6번마 철사장이 있는데요. 이 말이 문제는 최근 들어 계속 체중이 좀 빠진다는 겁니다. 좀 체식 상태가 안 좋은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체중 관리가 좀 아쉬운데, 역시 또 현장에서 체중 변화를 통해서 일단 컨디션 파악이 될 수 있는 이런 말로 볼 수 있겠고, 지금 1610m 거리 경험이 대부분 없는 과정이고, 이 말은 그래도 취입형 습성이고요. 여기 대부분의 말들이 좀 앞에 가서 죽는 이런 습성들이 많다 보니까 6번마 철사장이 최근에 1400, 1600 이런 좀 장거리 위주로 경험을 하면서 이런 취입에 대한 감각만 많이 올라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요. 주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 중에서 6번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3도 압축 구도로 금요일 제주 경마를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홍근 기수는 이제 금요일 날 경주 결과를 보고 토요일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상시 심의권에 대해서는 토요 경마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제가 지난번에 저는 사실 금요일 날 인기마로 팔려었기 때문에 홍건 기수는 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더 보기를 보고 그 다음에 내일 또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내일 경마도 좀 잘 준비해 주기 바라겠고요.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이렇게 준비된 자료들 가지고 제주 경마도 승리하시기 바라겠고요. 토요 경마에서 찾아뵙겠습니다.